이거 큰일 나네. 펜 망하네. 비싼 건데 이거. 와 이거 큰일 나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플을 잠깐만 어떻게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봅시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그 여러분이 중학생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교체 현상 중에서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 다 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고개음화 얘네는 동화 현상입니다. 자 동화가 뭐냐면요 같은 동자입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겁니다. 화는 될 화자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비음화부터 보자면요 이 비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비음에 세 가지 있었죠. 니은, 이응, 미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는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될 화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음처럼 된다는 얘기는 앞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비음이 아닌 아이들이 비음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요 비음이 아닌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요 어떻게 변하느냐 기역은 이음으로, 디귿은 이음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변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얘네로만 변합니까? 네, 무조건 요렇게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역과 이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얘네들은 연구계입니다. 연구계음이에요. 연구계음이 뭐였습니까? 여린 이천장 소리였죠. 자, 그러면 디귿과 니은은 무엇입니까? 잇몸 소리, 치조음입니다. 자 다음 비읍과 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입술 소리 양수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벌써 전제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 어떤 전제 조건이 만들어져 있느냐? 얘네들이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 앞에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상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뭔데? 앞글자의 자음, 앞글자의 받침이죠. 앞글자의 받침과 뒷글자의 초성이야. 맞죠? 자 그래서 앞글자의 받침의 기역, 디귿, 비읍 발음인 거야. 자 그래서 얘네는요 대표음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옷 받침, 그 다음에 뭐 히읗 받침, 쌍시옷 받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하튼 자 그래서 이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이 여기 앞글자의 받침에 오고요. 뒷글자의 초성에 니은 또는 미음이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애들이 변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국과 물이 만났습니다. 국과 물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발음됩니까? 기역이 이음으로 변해가지고 국물이라는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닿는 경우에도 봅시다.
디귿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자, 디귿과 니은이 만나가지고 이 디귿이 니은으로 변했습니다. 자, 다음 이 비읍이 미음과 만나가지고 비읍 역시 미음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비음화는요, 단어가 서로 달라도 다른 단어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연달아서 발음하면. 왜 그러냐면요, 이 비음화는요, 우리가 어거지로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책 넣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책 넣는다가 훨씬 발음하기 부드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 비음화는 총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막 따로 뭘 나누거나 그러진 않아. 나누진 않는데 그냥 오늘 선생님이 편의상 요거를 두 개를 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따로 나눠가지고요, 얘를 1번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2번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리을의 비음화 있죠? 이 리을의 비음화를 그냥 쌤의 어법대로 리을의 비음화는요, 그 비음화의 두 번째 규칙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은 뭐였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만나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받침에서요. 자, 다음 리을의 비음화는요, 이 리을이 비음이 니은으로 변하는 거야. 리을은 원래 뭔데? 유음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리은이 니은으로 변하는 건데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리을이 아닌 자음을 만나면, 자, 그러니까 앞글자에 어떤 자음이 있는데, 받침이 있는데, 이 앞글자에 있는 받침이 리을이 아니야. 리을 말고 다른 애가 있어.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리을이요, 니은으로 변해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로, 그다음에 저기 침략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네는 반드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예외도 많고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쌤이 아까 이 비음화를 굳이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으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개가 한 단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독과 립이 있습니다. 글자가. 자, 이 독과 립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립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먼저 일어납니다.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역이 이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동립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요, 막 과학적으로 얘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돼가지고 우리가 최종 발음이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발음하면서 더 발음하기 쉽게끔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요, 막 규칙을 따라서 뭐가 막 과학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굳이 나누지는 않아요. 굳이 나누지는 않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편의상 얘네 둘을 이렇게 리을의 비음화를 두 번째 규칙, 위에 있는 애를 첫 번째 규칙으로 하면은 이 립이 립으로 변하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어. 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려면 일단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니은이나 미음이 있어줘야 되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역이 이음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이제 생각하는 거야, 개념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된다? 동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성리 역시 어떻게 된다? 성리가 된다. 같은 원리로. 자, 다음 유음화. 유음은 하나밖에 없죠. 뭐 있었습니까? 리을. 자, 그래서요, 이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하는데, 이 니은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리을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요, 앞에 있는 리을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도 니은이 바뀌고요, 뒤에 나오는 리을을 만나서도 얘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 화살표를 왜 표시했느냐? 이제 요 그 동화 현상은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이 동화 현상의 방향을요, 영향을 주는 애와 받는 애로 우리는 좀 나눠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유마에서요 칼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리을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앞 글자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칼날로 변합니다. 자 다음 신랑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리을이요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영향받는 방향이 앞 뒤에 있는 리을에서 앞에 있는 리을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는데 신라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가 두 개가 서로 화살표 방향이 반대거든요. 자 반대인데 우리는 글자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 방향대로 글자를 읽습니다. 이게 글 읽는 방향이죠. 글자가 안 좋겠네요. 자, 글 읽는 방향입니다. 자, 이 여기에서 여기로 글 읽는 방향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글자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앞 글자에서 뒷 글자로 영향을 주면은 이거는 글 읽는 방향이랑 화살표가 똑같죠. 자, 그리고 뒷 글자에서 앞 글자로 영향을 준다면 요거는 지금 글 읽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자가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영향을 줬으니까 바뀌는 데는 누구겠어? 얘겠지. 맞죠?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줬다면 바뀌는 애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순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을 뜻하죠. 자,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음화 한번 볼게요. 자,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물에 있는 기억은요. 이음으로 왜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여기 있는 미음에 만나가지고 바뀐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뒷글자에 있는 미음이 앞글자에 있는 기억으로 영향을 줬네. 자, 그럼 방향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자, 그럼 이거 순행입니까? 역행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보세요. 필기 한번 보세요. 순행입니까? 역행입니까? 역행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비음화 1번 규칙 있죠. 얘네는 공식상으로 전부 역행동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뒷글자에 있는 니은, 미음 만나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변하는 거라며. 그럼 무조건 역행동화지. 맞죠? 자, 다음 여기 밑에 있는 리을의 비음화 한번 볼게요. 자, 이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요.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이게 뭡니까? 앞글자의 받침을 뜻합니다. 맞죠? 자, 앞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을이요,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향을 주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이응에서 리을로 가겠네.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순행입니까? 역행입니까? 순행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냥 이제 임의로 나누었던 이 리을의 비음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비음화 규칙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순행동화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유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건 무슨 동화겠어? 순행동화겠지. 맞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이건 무슨 동화겠어요? 역행동화에 해당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헷갈리면요, 화살표 그려보세요. 알겠지? 변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면 돼. 발음상으로 변하는 애가 누군지. 자, 변하는 애가 화살표의 끝 지점이 있겠지. 맞죠? 자, 이거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단어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행인지 역행인지가 딱 느낌이 초반에 좀 잘 안 와.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 음절 안에 순행이랑 역행 동화가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음은 두 개가 올 수 있잖아. 초성이랑 종성.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난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발음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이 초성에 있는 니은은요 앞에 있는 리을을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랄리가 됩니다. 뒤에 있는 이 니은은 뒤에 있는 리을과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으로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순행에 해당합니다. 자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으로 뒤에 나오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게 영향을 줬으니까 얘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역행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물난리는 물난리로 발음하게 됩니다. 지울게요. 자 다음 구개음화. 자 여기서 말하는 구개음화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경구개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개음이 두 개가 있었죠. 경구개음과 연구개음. 자 그래서 구개음화는요 경구개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경구개음에는 뭐 있었습니까? 지읒, 칫, 쌍지읒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쌍지읒은 제외하고요. 지읒과 치읒 그러니까 구개음화이니까 지읒 치읒이 아닌 애들이 지읒 치읒처럼 발음되는 게 바로 뭐겠어? 구개음화겠죠. 자 그래서 끝소리가 디귿티읒인 애들이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게 되면요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서 이제 발음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뭘 만나야 되느냐?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야 돼. 자 모음이는 말 그대로 뭐야? 이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반모음이는 뭡니까? 아까 반모음이로 시작했던 글자 4개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을까요? 야여요유 맞죠? 자 그래서 이나 또는 야여요유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원래 지금 굳이 할 때 사실 이 이가요 전미사거든. 전미사. 근데 전미사는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형식 형태소라고 했잖아.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에 있는 글자의 발음이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 그대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원래 규칙에 따르면 맞지? 그런데 그러면 구디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구디라고 발음 안 해.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구지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로 발음이 됩니다. 자 다음 밭이 얘는 티귿과 이가 만나서 어떻게 발음됩니까? 치읒으로 발음됩니다. 밭이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우리는요 요거를 보고요 중학생 때 요 디귿과 받침 디귿과 초성이 나오는 히읗이 만나면 소리가 뭐가 된다고 배웠느냐? 히읗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는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치읒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축약 현상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리 그래서 그 중학생 때 보면은 요거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 이렇게 발음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치, 노타 이렇게 발음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발음한다고 배웠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요 디귿과 히읗이 만났어 지금. 그러면 원래 어떻게 발음이 돼야 돼? 다티다로 발음이 돼야 돼. 맞죠? 근데 우리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어떻게 발음해요? 다치다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게 디귿과 티읒이 지읒과 치읒으로 변해서 발음되는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구개음화도요 사실은 아까 쌤이 비음화 얘기했던 것처럼 발음하기 쉽게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그게 발음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 구디보다 구지가 발음하기 더 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발음 모음 이가요 뭐에 해당하냐면요 모음 이가 고모음에 해당합니다. 고모음이에요. 그래서 혀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혀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혀가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혀가 윗니 쪽으로 앞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보다요 그냥 경구개음에 대한 입천장이잖아. 혀가 그냥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으면 돼요. 그게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D보다 G가 발음하기 더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교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어떤 디귿 받침이나 티귿 받침 또는 디귿 발음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나 반모음이가 오더라도 걔가 실질 형태소면요 발음되지 않습니다. 구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거기에 플러스 하나의 어근 안에서는요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잔지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왜? 얘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단어거든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지는요 사실 굿과 이가 합쳐진 말이거든. 자, 그 다음에 해돋이도 뭐야? 해돋과 이가 합쳐진 말이고요. 닫히다 같은 경우에도 닫다에다 사이에 히가 들어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생겨납니다. 이 구개음화는요. 자, 다음 시간은 탈락. 자, 탈락은요 아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비슷합니다. 자, 우리 자음분 단순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자음분 단순화 현상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이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겹받침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발음되는데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그래서 여기 이 기역과 시옷 둘 중에서 하나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그래서 얘가 탈락 현상입니다. 교체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표음 발음이요, 음절구 소리 규칙이 그 가느다란 물방울 7개랑 똑같아요. 결국은 이응만 빼고 나면은. 이응은 겹받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걔네만 빼고 나면 똑같은데 여기에 얘네는 그 왜 교체가 아니고 탈락이냐라고 했을 때 얘네는 적혀있는 음운이 2개잖아. 그런데 우리는 발음할 때 한 번에 2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어? 없어. 왜? 우리는 혀가 하나니까. 혀가 하나인데 어떻게 자음을 2개를 발음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역 시옷은 너, 사 이런 식으로 시옷을 없애버리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니은 지읒, 안따, 언따 우리는 지읒을 없애버리고 발음해요.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규칙입니다. 규칙.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그냥 기역 시옷은 기역, 니은 짓은 니은, 니은 미음은 미음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요. 헷갈리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그냥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떠올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얘네들은 규칙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막 뭘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역 시옷 나오면 그냥 목, 삭 생각하면 되고, 니은 지읒 나오면 안따, 언따 생각하면 되고, 니은 히읗도 뭐뭐 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니은 미은, 삼, 점따, 그 다음에 니을 시읒은 별로 없죠. 외골. 그 다음에 니을 티읒은 핥다, 훑다 뭐 이런 거. 니을 히읗은 뭐 무릎을 꿇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을 피읍 뭐 시를 읊다.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뭐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없다 비읍이잖아.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규칙이기 때문에 단어로 외워놓으면 되고요. 얘네도 니을 기읍과 니을 비읍도 그래서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단어로 외워놓는 게 예시로 외워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은데요. 어떻게 외워놓느냐면요. 얘네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쌤이 항상 다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기억, 리을 기억은요. 반드시 닭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얘를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 맞죠? 얘를 달로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닭을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자, 얘 그러면 닭이니까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책을 읽다로 발음해야 됩니다. 왜? 리을 기억이 원칙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막다입니다. 맞죠? 그래서 리을 기억은 무조건 답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읽다 말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리을 기억은 반드시 답을 생각하고요. 원칙은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이 예외가 뭐냐면요. 어간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자, 그래서요, 있다 할 때 이 뒤에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뒤에 단어가 올 때는요, 어떻게 바뀌느냐? 읽고로 바뀝니다. 읽고, 읽게, 날씨 맑게, 맑고, 빛이 밝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원칙은 빛이 밝다야. 밝다인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은 말로 바뀝니다. 리을로 바뀝니다. 맑게, 읽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리을 기억. 자, 리을 기업의 경우에는요, 항상 선생님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여덟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얘를요, 여덥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지? 얘도 우리가 발음할 때 다 여덜로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이 바로 뭐가 돼요? 리을이 됩니다. 자, 리을이 됐는데 얘네는 예외가 총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넓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게 맞아. 맞는데요. 넙죽, 넙둥, 넙적 딱 얘네 세 개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넙죽, 넙둥, 넙적 얘네 세 개만 비읍으로 발음해요. 자, 다음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자, 그래서요, 밥다는요, 그냥 얘는 예외적으로 원칙이 비읍 받침이 원칙입니다. 리을 비읍은 원래 원칙이보다 리을이 원칙입니다. 여덟 생각하세요. 리을 비읍은 여덟, 리을 기억은 닭. 알겠죠? 자, 여덟 생각하면 무조건 리을이 원칙인데 얘는 이상하게 비읍이 원칙입니다. 밥다만 그래요. 밥고, 밥지 뭐 이런 식으로. 밥다, 밥고, 밥지. 자, 그래서 우리 이 자음군 단순화에서 탈락 현상을 마치 공식처럼 표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하나의 발음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 한 개 만나서 두 개의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만 발음됩니다. 그런데 구조가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되는 거야. 그거를 탈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쌤이 얘기해 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축약할 때 또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자, 다음 자음 탈락. 자, 자음 탈락은 용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용언에서. 자, 그래서 용언에 아까 쌤이 어간 얘기했습니다. 어간 맞죠?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그러니까 어간의 마지막에 받침에 리을이 있는 거야. 살다, 알다, 놀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네들이 뒤에 리은으로 시작하는 또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리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다의 는이 합쳐져서 사는이 되고요. 알다의 니가 합쳐져서 아니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놀다의 느라가 합쳐서 놀드라가 됩니다. 노느라가 됩니다. 리을이 탈락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을 탈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표기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발음상으로도 변화가 있어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밑에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표기상으로도 변화가 있고 발음상으로도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히읗 탈락 한번 볼게요. 좀 쳐보세요. 자, 밑에 히읗 탈락 보겠습니다. 자, 히읗 탈락은요, 이 어간의 끝소리에 이제 히읗이 오는 애들입니다.
나타, 노타 이런 데 있잖아, 그쵸? 자, 여기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미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뜻을 안 가지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받침 소리가 그대로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변환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줘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규칙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돼야 돼? 나하라고 발음해야 돼. 그 다음에 노히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노하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발음 안 해. 어떻게 발음하는데? 나아, 노아, 노이, 뭐 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쵸? 자, 그렇게 히읗이 뒤에 어미를 만나가지고 연결될 때 히읗 발음은 사라집니다. 그냥.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 나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히읗을 넣어서 적어요.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히읗을 빼버리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나 어린애들 받아쓰기 할 때 이거 정말 많이 틀리죠. 왜? 발음상으로 안 들리는 소리거든요. 히읗이. 맞죠? 자, 그래서요. 우리 얘는요. 표기상으로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음상으로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개 좀 다르죠? 리을 히읗이. 자, 다음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도 얘네 두 개도 어간에서 나타납니다. 용어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모음 탈락 두 개는요. 요 아웃 탈락은 요거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자, 그다음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요 타서는요. 정확하게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 어떤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 거냐면 타다 할 때 타랑요. 자, 그다음에 아서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서라고 하는 어미는 없어. 아서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서다라고 하는 건요. 서라고 하는 어간에요. 어서가 붙은 겁니다. 어서가 붙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타서. 발음할 때 서서. 그리고 표기상으로도 타서, 서서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타아서라고 안 하고 서어서라고 안 합니다. 왜? 얘네들은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아웃 탈락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동문 탈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소리가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웃 탈락입니다. 자, 다음 으 탈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으 탈락은요. 우리 크다 할 때 크, 담그다 할 때 담그. 여기에도 아서 어서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크에 어서를 붙여봤더니 우리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표기합니까?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다음 담그에 아서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발음됩니까? 어떻게 표기됩니까? 가서라고 발음되고 표기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담그 아서 크 어서인데 여기에 있는 으 모음 발음이 난데없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모음 탈락 중에 으 탈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울게요. 자, 다음 첨가와 추격. 자, 병근아, 오늘 일찍 가는 거 있잖아, 죠 일단 그러면 지금 정리하고 합시다. 나머지 첨가 추격은요, 쌤이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영상 이제 찍어놓은 걸로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보고 마무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혹시 정쌤은 막차 시간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내려오죠? 네, 상관없고. 오케이. 자, 그럼 앞에 봅시다. 자, 첨가. 요 첨가도 조금 어렵습니다. 첨가를 좀 제일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가 따로 중학생 때 배워본 개념이 아니거든. 앞에는 그래도 좀 중학생 때 배워봤던 개념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첨가는요,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리로만 따지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니은 첨가되는 현상 두 개가요,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니은이 첨가돼. 근데 달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얘네들이 니은 첨가 현상과 그 다음에 사이 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니은 추가되면 똑같아.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니은 첨가 현상부터 볼게요.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그러니까 합성어라고 하는 건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근과 접사가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나거나 또는 어근이 접사가 만나가지고 단어가 형성이 될 때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끝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태일 때 맨과 입이 합쳐졌더니 맨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응이요,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왜 교체가 아니고 첨가입니까? 이응은 의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없는 의문의 자리야. 없는 의문의 자리에서 니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의문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니은이 첨가하려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응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맨입, 맨입, 손입을, 손입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요, 어떤 현상이 어떤 상황일 때냐라고 하면 맨과 입이 합쳐질 때요, 앞에는 받침이 있어. 자, 그리고 뒤에는요, 모음 이이거나 아니면 반모음 이, 야여요유로 시작할 때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색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종으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색연필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자, 색연필이라고 발음하는데 얘는 어떻게 색연필이 된 거냐라고 하면은 색과 연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글자가 단어 형성할 때, 맞죠? 자, 그래서요, 색 플러스 연필인데, 그래서 이 기역 받침이 있죠. 받침 뒤에 여로 시작하는 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잉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 일어났죠. 니은 첨가 현상 일어나고 나니까 앞에 있는 기억이 니은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색연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소리 현상은 그 학교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예전에 요거 나루하고 배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룻배가 된다고 이제 배웠잖아. 자,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요, 이 나룻배라고 하면서 단어 나루와 배, 어근과 어근이 합쳐질 때요, 시옷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이시옷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시옷 소리가 추가가 되는데 나룻배라고 하면서요, 이 사이시옷이 뒤에 있는 애랑 만나가지고 뒤에 있는 애를 어떻게 된 소리로 발음하기도 하고, 이 루가 룻이 시옷이니까 받침 발음할 때 어떻게 되겠어? 디귿 받침이 되겠지. 맞죠? 자, 그런데 뒤에 합쳐지는 애가 그러면 만약에 비음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 디귿이 뭘로 바뀌겠어? 니은으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랑 몸이 합쳐졌더니 우리가 표기할 때는 시옷으로 잇몸이라고 적어. 그런데 발음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잇몸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이 니은 첨가 현상은요, 그러면 원래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사이시옷이 들어가가지고 이 시옷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뀐 애가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가지고 또는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냐?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어떻게 표현한다? 니은 첨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리를 따지자면 이렇게 만들어져.
원리를 따지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결국 얘를 뭐라고 한다? 니은 첨가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음운의 변동을 배우고 있는 거고 음운은 소리의 단위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나오는 소리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린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소리, 이라고 하는 소리랑 몸이라고 하는 소리가 맞는 거야. 따지고 보면 발음상으로. 맞지? 그런데 최종 발음이 왜 뭐예요? 얘잖아. 그러면 뭐만 추가된 거야? 니은만 추가된 거야. 따지고 보면. 이제 요 표기상으로만 따지면은 막 이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체하고 뭐 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와 몸이 합쳐져 가지고 인문이라고 발음되는 게 안에 뭐 사이소리가 들어가고 뭐가 되고 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가 되고 뭐 비음화가 되고 이렇게 설명 안 한다고. 그냥 뭐라고 설명한다고? 첨가 현상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 그러면 니은 첨가 현상은 언제 발생하는데? 일단 첫 번째 합성어일 때입니다. 합성어라고 하는 건 어근과 어근이 만나야지 돼요. 자, 어근이 뭔데요? 단어의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이 어근과 접사의 개념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합성어가 만들어지는데 안에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니은 첨가랑 이 니은 첨가는 좀 달라. 왜 다른데? 요 위에는요, 합성어도 되고 파생어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앞 글자에 받침이 있고 뒤에 있는 이나 야요요요에 니은이 붙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니은은요. 이 니은 첨가 현상은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는 앞 글자에 사이시옷 들어가는 자리. 여기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니은 첨가도 따지고 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야. 왜 그러냐? 자, 나무랑 잎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우리는 나무와 잎이라는 글자가 합쳐지면서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사이시옷이 생겨났습니다. 사이소리가 생겨났어. 맞죠? 자, 그런데요. 나무와 잎이 만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나눴더니 나무하고 잎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받침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뒷글자에는 뭐가 있어요? 이가 있네. 가만히 못 두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니은 넣어줘야지. 이게 뭐였어? 아까 저 위에 나왔던 니은 첨가 현상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 발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닙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나 무시니까 얘 이 시옷도 뭐가 돼야 돼? 디귿 받침이 돼야 되잖아. 디귿 받침 발음이 돼야죠. 자, 그래서 이 디귿이 또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된다? 나, 군, 닙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무랑 잎이 만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이 생겨났고요. 사이소리가 생겨났고 이 사이소리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또는 야요요요가 어떻게 되느냐? 저 제일 위에 있던 처음 배웠던 이 니은 첨가 현상에서 의해서 닙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닙으로 바뀐 뒷글자 때문에 앞에 있는 또 디귿 받침이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길게 쭉 그렇게 방금 쌤이 얘기했듯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느냐?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데? 당연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 첨가합니다. 요게 중요하죠. 이게 요거를 다루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는 뭐 때문이냐? 아까 저 위에서 배웠던 니은 첨가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 따지자면 잘 보세요. 소리로 따지자면 나무라고 하는 소리랑 어떤 소리가 만나느냐? 입이라고 하는 소리가 만났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왜 요거 아닌데요? 이거는 소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소리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와 입이 합쳐졌는데요. 여기에 그럼 소리가 뭐 더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니은 더해졌고요. 이 음자리에 니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뭇잎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도 바뀐다고. 도리깨 플러스 열의 여가 반모음 이로 시작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네 합쳐져 가지고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된다? 도리깻열이 됩니다.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리깨하고 열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된다? 도리깨 열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니은 첨가 현상은 총 그럼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냥 기본 니은 첨가 현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 현상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니은 첨가가 있었고 니은 첨가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반모음 첨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반모음 첨가는요, 우리가 P라고 하는 어간과 어라고 하는 어미가 만났어요. 자, 그래서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상으로는 P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발음할 때 P어보다 P여가 발음하기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앞 글자에 이라고 하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음에서 어로 넘어갈 때 이 어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발음하는 것보다 이어라고 하는 게 더 편해. 왜 그럴까? 얘도 이 모음 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는 또 뭐야?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잖아. 그러니까 이어 이렇게 발음하기가 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발음상입니다. 이건 표기상은 아니고 발음상으로요 이 피어와 피여는 모두 발음으로 허용합니다. 피어라고 발음해도 되고 피여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발음해도 되고 아니요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은 요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허용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거 반모음 첨가 현상은요, 반모음 이 첨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반모음 이 첨가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 반모음 첨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은 그냥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다 이해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축약입니다. 자, 축약은요, 아까 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히읗이 있고요. 거기에 그드, 브, 즈를 만나면 얘네들이 발음이 어떻게 변한다고? 크, 트, 프, 츠라고 하는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 또는 거센 소리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센 소리 되기밖에 없습니다. 축약 현상은. 자, 그러면 이 히읗이 뒤에 있는 그드브즈를 만나서도 바뀌고요. 앞에 있는 그드브즈를 만나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드브즈를 만나면 전부 크트프츠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축약 현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보려면 뭐만 찾아주면 될까요? 히읗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히읗을 찾고요. 이 히읗이 얘네랑 직접적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거센 소리, 그러니까 이 의문의 축약 현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당연하죠. 놓고, 좋다, 막혀, 먹히다, 넣지, 쌓지, 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놓다, 이런 거. 자, 그리고요, 이 거센 소리, 축약 현상 있죠. 이 축약 현상을 마치 기호처럼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어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C라는 의문으로 발음되는 게 축약입니다. 아까 쌤이 탈락은 뭐라고 했어? A랑 B가 합쳐져서 A 소리 나는 게 탈락이라고 했잖아. 왜? 걔는 A랑 B가 합쳐졌는데 B는 그냥 생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씩 날아가 버려서 A 소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걔는 탈락이야. 그런데 축약은 뭐냐면요, 기역과 히읗이 만났는데 키읔 발음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생판 다른 의문이야. 기역과 키읔은. 맞죠?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소리 내는 방법이 전혀 다른 키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문으로 축약되어서 바뀌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얘를 축약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의문 한 개, 의문 한 개, 만났더니 의문 한 개가 됐어. 요거는 탈락이랑 똑같지. 맞죠? 탈락이랑 숫자는 똑같은데 구조는 다르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 갑시다.